네, 응급처치 비대면 6주차 보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강 2교시에서는 이제 심폐소생술도 배울 거지만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조치가 바로 환자의 반응 확인, 그리고 도움 요청,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환자 옆으로 가셔가지고 환자의 의식과 반응을 확인하라 그랬죠. 딱 갔는데 환자가 눈 뜨고 있고 이렇게 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심정지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의식도 없고 눈도 못 뜨고 있다. 그러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자분 괜찮아요? 눈 좀 떠보세요. 제 말 들려요? 라고 하면서 환자를 깨워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깨워본다. 이때 반드시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두드려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막 무리해서 막 환자를 너무 세게 막 흔든다거나 또는 막 너무 막 꼬집고 그러면 안 되고, 가볍게 양쪽 어깨를 두드린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러본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때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또 실습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또 장난치는 친구들 있대요. 막 머리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손만 가지고 한쪽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에요. 항상 양쪽을 동시에 확인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의식이 약간 없어지는 환자 중에 여러분들 뇌졸중이라고 들어보셨죠? 뇌졸중,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뇌혈관이 갑자기 빵 터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뇌혈관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뇌졸중 환자. 그런 환자들 특징이 한쪽 뇌에 병변이 오면서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라든가 운동장애가 오게 돼 있거든요. 의식도 없어질 수 있고. 대부분 이제 뇌졸중 환자들이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초반에. 그런데 의식은 좀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머리를 다친 사람이다 그런데 가가지고 한쪽만 만지게 되면 어때요? 그쪽이 감각이 없는 쪽일 수 있거든요. 반대쪽을 만졌으면, 두드렸으면 감각이 좀 있어서 환자가 좀 인기척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마비된 쪽을 만지니까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양손으로 가볍게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과 반응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의식도 없고 반응도 없다. 그러면 일단 이 환자 도와줘야겠죠. 제일 먼저 할 것은 큰 소리로 119에 신고를, 도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움 요청.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보면 여기 모델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누군가를 지목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명을 딱 지목해서 거기 모자 쓰신 분 119에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그 옆에 아주머니 또는 뭐 그 옆에 빨간색 잠바 입으신 분 근처에 있는 자동 치수동기 좀 빨리 가져오세요. 두 가지를 꼭 요청하셔야 돼요. 119에 신고하게 하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은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는데요.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환자의 호흡을 확인하라 그러면 가까이 가게 돼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뺨을 환자의 코와 입 사이에 가까이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느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괜히 그냥 몸이 낮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냄새 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이 환자의 얼굴, 그리고 가슴, 배, 환자의 얼굴과 가슴과 배를 쭉 눈으로 보는 겁니다. 훑어보듯이 얼굴, 가슴, 배, 다시 가슴, 얼굴, 이렇게 쭉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요 단계를 한 5초 이상은 하셔야 돼요. 5초 이상. 너무 빨리 환자 호흡 확인하세요. 그러면 호흡 확인, 호흡 없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하나의 퍼포먼스일 뿐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지 마시라겠어요. 보고 듣고 느낀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환자의 이걸 호흡만 얼굴, 가슴, 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심정지호흡 말씀드렸죠. 갑자기 쓰러진 사람들은 1분이나 2분 정도에 걸쳐서 헐떡이는 양상에 또는 숨을 굉장히 막 쉬려고 하는데 입은 벌어지고 고개는 막 살짝씩 들리는데 반사적인 패턴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비정상적인 개스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봐주셔야 돼, 같이. 그냥 가까이 가서 단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을 때 환자가 숨을 쉽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자가 숨을 쉬니까 심정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고 이건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구나. 왜? 갑자기 심장이 멈춘 사람들은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하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합니다. 떨기도 해요. 여러분들 꼭 우리 남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격투기 있죠, 격투기. UFC 막 이런데 보면 어때요? 제대로 그냥 카운터 펀치를 턱에 딱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쓰러지죠. 쓰러져 가지고 막 경기하듯이 막 벌벌벌 떨기도 하고 막 사지가 굳으면서 쫙 펴지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뇌가 일시적으로 뇌가 그냥 이렇게 기절해 버린 거예요. 갑자기 심정지가 온 환자도 약간 그런 뉘앙스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몸을 막 꼬듯이 그냥 힘을 피고 쫙 펴지면서 숨도 막 이렇게 막 천천히 불규칙적으로 막 입이 막 벌어지면서 막 숨을 치려고 하는데 그런 반사적인 패턴. 이것은 심정지가 오고 나서 1분 정도 지속돼요. 한 2분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보통 1분 정도. 그러면 이런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는 환자를 보면 못 배운 사람들은 환자가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은 환자는 심정지 호흡 중이다. 그러니까 심정지 상황이다. 그리고 심정지가 온 지 채 1분밖에 안 된 사람이다. 1분이 채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죠. 이해되시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흡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환자는 심정지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축 늘어져서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40% 정도에서 심정지 호흡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심정지 환자를 봐봤잖아요. 그러면 심정지가 딱 오면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든 컬랩스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이렇게 쓰러졌거나 뭔가 허탈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심정지 호흡을 하는 걸 저는 선생님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심정지 호흡을 안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약 40% 정도가 심정지 호흡을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비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쓰러진 뒤에 짧게 경련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몸이 쫙 펴지면서 덜덜덜덜 떨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환자가 쓰러졌고 여러분들은 의식과 반응을 확인했는데 없어.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살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게 되면 이때 목에 있는 목동맥을 만져서 목동맥도 만지면서 호흡을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자를 평가하게 될 겁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호흡 확인하고 맥박 확인하는 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는 목동맥을 만지고 눈으로는 얼굴, 가슴, 배를 보면서 5초 이상 쭉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손으로 느끼면서 맥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보는 거예요. 자, 숨 쉬는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10초 이내로, 10초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5초 이상 10초 이내로 환자가 호흡과 맥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이 환자는 심정지 환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바로 가슴 압박이죠. 가슴 압박. 가슴 압박 위치 잘 아시죠? 리프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어떻게 쓰라겠어요? 리프를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슴뼈 절반 아래쪽. 이해되시죠? 가슴뼈 절반 아래쪽. 그리고 이 명치 끝으로 너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이쪽은 가시면 안 돼요. 가슴뼈를 눌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은 위치를 잡으시고, 자, 이 손바닥을 쫙 펴주셔야 돼요. 손바닥을 쫙 펴고 손바닥으로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손꿈치라고, 손꿈치. 여러분 손바닥 펴봐요. 아래쪽에 손꿈치 있죠? 손꿈치만 가슴뼈에 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슴뼈가 너비가 한 5cm 정도 된다고 했죠. 거기에 손꿈치를 딱 대야 돼요. 가슴뼈가 우리 인체의 뼈 중에 가장 단단해요. 골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잘 안 부러져요.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누르면 부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붙어있는 갈비뼈들, 우리가 이제 립이라고 하는데, 이 갈비뼈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 위치가 잘못되면요, 딱 누르면 어때요? 두두둑 두루룩 뭔가 뼈가 이탈되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슴뼈 금방 부러져요. 여러분 체중 실어가지고 위에서 팍 눌러버리면 그것도 5cm씩만 눌러야 되는데 갈비뼈가 안 부러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심폐소생술 합병증 중에 하나가, 거의 심폐소생술 받은 환자들은요 80% 이상에서 갈비뼈 골절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가지고,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안 담글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우리가 걱정 말고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부러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중앙을 눌러줘야 돼. 정중앙. 가슴뼈만 눌러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가슴뼈를 눌러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그리고 앞에 손가락은요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앞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손바닥이 전체가 닿게 되면 아무래도 갈비뼈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당겨서 위로 치켜 눌러주시고, 손꿈치만 환자의 가슴에 대고,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어때요? 내 체중이 어느 정도 실려야겠죠? 그래서 수직이, 이렇게 손이 곧게 펴지고, 옆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90도가 딱 돼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하고 빠르게 압박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자,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직은 심폐소생술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인과 여러분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발췌한 동영상입니다.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청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대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어깨와 팔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약 5cm 깊이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세면서 가슴 압박을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적시고 하셔야 돼요. 분당 100회 이상.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고 목을 누르지 않으면서 환자의 코를 막은 뒤 1초씩 2회 입으로 숨을 불어넣습니다. 스탠다드 시스템입니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아마 여러분들 요 정도 내용은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주고 인공호흡만 해주면 환자가 벌떡 깨어날까요? 벌떡 깨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까요? 실제로 자,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 환자분들을 우리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만 가지고 깨운다는 것은 좀 과학적이진 않아요. 만약에 분명히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드린 건 맞죠. 도와드린 건 맞지만 만약에 그 환자가 정말 진짜 심정지 환자였다 그러면 그 정도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스컴에 막 소개되고 막 했던 그런 선행들 있잖아요. 그냥 가슴 압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주물러 줬더니 깨어났다. 그건 사실은 단순히 그냥 환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한 상태인데, 또는 혈압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 누워 있으니까 혈압이 좀 올라온 거고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줬더니 아파서 깬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심정지가 제대로 왔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심정지를 일으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심장 부정맥이라는 건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막 이상하게 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부정맥 중에서도 우리가 심실세동,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재난 문자가 왔어요. 자, 심실세동이라는 게 심실세동. 심실세동 어때요? 좀 어렵죠? 심실세동이 뭐지? 우리가 흔히 이 심장 충격기를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표현할 때 심장 충격기라는 표현을 쓰고 AED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AED.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디피브릴레이터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기계.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하는 자동 지수동기. 병원에 가면 이런 거 안 써요. 병원에서 이거 안 씁니다. 수동 지수동기 써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김사부 보면 나오죠? 젤 발라가지고 그 다리미 판처럼 생긴 걸로 대고 빵 때리잖아요. 클리어! 몇 줄! 빵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제세동기라고 해요. 제세동기. 제세동. 여기 제세동이란 말. 제세동. 이 막 제세동이 뭘까? 제세동이가요. 뭘까요? 다시 세동을 다시 제자인가? 아닙니다. 제거하다 할 때 제자예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세동을 제거하는 기계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심실세동 같은 그런 세동을 제거합니다. 제거, 없애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나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도 있고 지하철역에도 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심실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심실세동. 이것 때문에 환자가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환자들도 잘 돌아옵니다. 왜? 제수동만 해주면 잘 돌아와요. 환자가 피를 엄청 흘려가지고 피가 많이 빠져가지고 죽는 환자들,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죽는 환자들, 만성 지병으로 계속 하다가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잘 안 돌아와요 사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멀쩡하다가 가슴이 막 아프더니 그냥 윽 하고 쓰러져 버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아까까지 멀쩡했는데 방금 뒤돌아서니까 왜 쓰러지겠어요? 그게 바로 심장이 부정맥이 생겼다 그래요. 심장이 심실세동이 왔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심전도, 심장의 어떤 정기적인 그 자극을 그림으로 그린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거든요. 병원 가면 심전도 검사 많이 하잖아요. 정상적인 심전도는 이렇게 안 생겼죠. 정상적인 심전도는 띠 이렇게 띠 이렇게 뛰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요 지금? 부들부들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죠. 딱 봐도 그러죠. 이거는 분당 한 350회에서 400번 정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근육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리듬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심실빈맥이라고 합니다. 심실빈맥. 이거는 세동, 심실세동. 이것은 심실빈맥. 영어로 하면 심실을 우리가 벤트리클이라고 하거든요. 벤트리클. 벤트리큘라 피블레이션.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빈맥은 타키카디아. 너무 빠르다. 이 두 리듬이 바로 제수동이 필요한 리듬이에요. 이 두 리듬에 우리가 뭘 해준다? 심장 충격을 해주죠. 디피블레이션. 심장 충격. 심장을 뭘로 때릴까요? 충격이라고 하니까 뭘로 빵 때리는 건데, 그렇죠. 몽둥이가 아니죠. 전기적인 에너지로, 엄청 높은 전기 에너지로 빵 때리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를 심실세동을 외울까요? 이것은 이제 심근경색증 같은, 심근경색이 뭐예요? 환자의 심장 근육이 썩어가는 병을 우리가 심근경색, 경색이란 말은 썩었다는 뜻이죠. 썩었다는 거. 뭐가 막혔다는 게 아니라 괴사되고 있다.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있다. 뇌경색은 그럼 뭐겠어요? 뇌가 썩었다. 뇌경색. 피가 안 가서 썩은 거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힌 거지. 이거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터리가 찌꺼기나 혈전이나 어떤 죽들에 의해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소가 안 가버리는 거야. 피가 안 가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가슴이 막 점점 아파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새끼손가락이나 손가락도 고무줄로 세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피가 안 가면 썩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심장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안 가니까 근육이니까 썩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다가 갑자기 정기적인 이런 이탈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정맥이. 그러면 가슴이 아파. 이상한데 하다가 갑자기 윽 하면 쓰러지는 것은 심장이 부들부들 떨어버리니까 펌프질을 못 해버려요.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근육이 쥐가 나 보셨어요? 쥐 난다는 거 아시죠? 다리 뭐 종아리 뭐 등산하다 보면 뭐 허벅지 쥐 나 보셨죠? 그 느낌 어때요? 여러분들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근육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뭉치죠. 뭉쳐요. 잘 안 풀리죠. 근데 다리라든가 뭐 허벅지라든가 다른 데에게 쥐가 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근육을 우리가 수익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근육이잖아. 발 펼 수도 있고 허벅지 펼 수도 있고 굽힐 수도 있고 손 움직일 수 있잖아. 심장은 무슨 근? 불수의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잖아. 내 심장 내가 움직일 수 있나? 내가 막 더 빨리 뛰게 하고 더 느리게 뛰게 하고 막 오므러뜨릴 수도 있고 못 하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이 수익은 다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쥐가 나도 힘든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근육에 쥐가 나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상상해봐요. 생각해봐요. 심장 근육이 쥐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꾸물꾸물꾸물꾸물 하면서 부르르 떠는 거야. 피는
그러면 심장 근육은 그렇게 해버리면 펌프질을 못 해버리는 거야. 머리로 피가 안 가는 거죠.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는 겁니다. 온 몸으로 피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심실세동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절대 스스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안 풀려요. 계속 처음에는 좀 거칠게 뛰다가 천천히 막 가늘게 뛰다가 결국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심장의 전기 자극이 사라지게 돼요. 이걸 우리가 무수축이라고 합니다. 무수축. 자, 그렇다면은 제수동이란 뭐냐? 이 디피브릴레이션이라는 것은 심장이 세동 상태인 부들부들 떨고 있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상태의 심장에 강한 전기 에너지를 빵 줘가지고 이 전기로 이 심장 근육을 전체적으로 탁 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심장 근육들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센 전기로 심장 모든 근육을 한번 탈분국시킨 거야. 탈분국이란 말은 근육을 동시에 그냥 벌떡 수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이런 심실세동이 종료가 돼요. 터미네이션 됩니다. 종료. 끝나요.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 알겠죠? 그래서 제세동, 세동을 제거한다. 제수동기는 뭐다 그러면 세동 제거기.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자, 이 동영상은 실제 심장의 심실세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실제 심장 근육이 심실세동이 온 동영상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보시죠. 심장이 원래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부들부들 떨고 있죠. 점점 막 부풀어 오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죠. 심실세동이 오게 되면 이렇게 부들부들 뜨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막 떨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천천히 뛰다가 결국은 멈추게 돼요. 이게 이제 5분 정도에서 한 10초 정도를 우리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심장이 갑자기 부들부들 떠는 것을 우리가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VPIP이라고 합니다. VPIP. 그리고 얘보다는 약간 느리게 뛰지만 그래도 굉장히 빨리 뛰는 심실빈맥이라는 게 있다겠죠. 얘는 한 400번에서 500번 정도 흔들려 버리는 거고, 한 200번에서 한 250번 정도 막 덜덜덜덜덜덜 뛰는 것을 우리가 심실빈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정맥, 안 좋은 리듬을 전기 충격으로 없앨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심장 충격 제세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동, 디피브릴레이터를 우리가 제수동기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자,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리듬으로 바뀝니다. 무수축 또는 정말 막판에 나타나는 이런 좀 어려운 리듬이긴 한데 우리가 PEA라고 해요. PEA.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 배울 거고요. 무맥성 전기 활동. 뭔 말이냐? 심장이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전기만 띡띡 나오는 상태.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심장은 우리가 제수동을 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열심히 가슴 압박을 해가지고 또 뭔가를 또 역전시킬 수는 있어요. 가슴 압박하고 약물 쓰고. 하지만 아까 VPIP, 심실세동 환자는 가슴 압박을 만 하면 안 돌아오고, 가슴 압박을 하다가 최대한 빨리 전기 충격을 줘야 돼요. 전기 충격을.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동 심장 충격기 제수동의 원리는 이 전기 신호가 없는
어떤 정지된 심장을 다시 뛰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수동을 하면 안 돼요. 또 많이 오해하는 부분, 심장에 어떤 전기 에너지를 줘가지고 심장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심실세동이나 이런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심실 빈맥을 중단시킨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이걸 중단시킨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수동기 AE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자동 제수동기 제품은요 120에서 한 200줄 정도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120에서 200줄 정도의 에너지가 딱 잘 붙여놓으면 심장을 향해서 빵 전기가 발사돼요. 줄로 표시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어느 정도 센 건지. 120줄, 왜 우리가 120에서 200줄이냐 그러면 체중에 따라서 에너지를 좀 우리가 바꿔가면서 때리는데요, 보통 만약에 10kg 정도 되는 영아한테도 제수동이 필요하면 줘야 되고요, 한 25kg 나가는 한 대여섯 살 먹은 어린아이들한테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수동은 킬로그램당 2줄로 때린다라는 것이 공식 룰이에요. kg당 2줄. 그래서 성인은 60kg에서 100kg 보고 120에서 200줄로 때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20kg 정도 되는 아이다 그러면 한 40에서 50줄 정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줄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에게 가해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힘의 세기로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볼트로 바꿔보면요, 120에서 200줄은요 보통 1500에서 2000줄, 2000볼트, 볼트로 바꾸면 1500에서 2000볼트 정도 돼요. 굉장히 세죠. 2000볼트.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220볼트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류전류, 교류라고 하죠. 교류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과학 시간에 여러분 배웠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교류는 아무튼 전기 특성이 좀 끈적끈적하면서 딱 달라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찌지지지지지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교류를 가지고 제수동을 할 수가 없어. 제수동은 무조건 직류 전류로 합니다. 직류. 따라서 해보세요. 직류.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전기의 특성은 강하지만 짧게 한 방에 빵 때리는 거예요, 전기를. 네, 직류는 튕겨져 나가요. 빵. 그래서 여러분들 제수동하는 장면, 병원에서 제수동하는 장면 보면 어때요? 빵 때리면 환자가 덜썩하죠. 그때만 전기가 빵 나가고 사라져요. 이 전기가 이동되는 시간, 딜리버리 되는 시간은 0.01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만 손 잠깐 떼면 돼요. 빵 때리고 다시 가슴 압박하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센 에너지라 1500줄에서 2000줄 정도 되기 때문에 2000볼트, 1500에서 2000볼트 정도 되기 때문에 제수동 할 때 환자를 만지고 있다가 감전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전돼 버리면, 감전된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심장이 심실세동이 와요. 우리 심장은 강한 에너지가 심장을 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심실세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환자 한 명 살리려고 제수동 하는데 옆에서 누가 만지고 있는데 빵 때렸다 그러면 환자가 2명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방금 쓰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러면 기존의 환자 거 뜯어다가 이 사람 거 붙여가지고 또 한 방 때려야 돼요. 자, 그런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는 AED는요, 우리가 바이페직 그래가지고 양방향 제수동기라고 합니다. 양방향 제수동기. 그래서 양방향 제수동기는 좀 더 적은 에너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썼던 모델들은 모노페직 그래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전기가 나가요. 한 방향으로만. 그래서
심실 쪽에서 어깨 쪽으로 빡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반대쪽 그 어깨 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전기가 한 방 나가. 그럴 때 우리가 360줄을 썼어요. 360줄. 지금도 막 360줄 하죠. 근데 지금 나오는 기계들은요 다 120줄 또는 200줄짜리 기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페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굉장히 동시에 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양방향 지수동기. 그래서 심장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심장을 그 심실 세동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 지수동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양쪽에 폐지를 잘 붙여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습은 또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워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막 이렇게 실기라든가 이런 것을 막 이렇게 같이 하면 훨씬 더 좋긴 한데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과학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게 선생님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동영상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둘, 열세, 열네,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주라고 요청을 주위 하고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을 열고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순서와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도 잡아주고 이건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실습을 병행해 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강의를 과제를 좀 낼게요. 과제. 요즘 여러분들 비대면 수업도 힘든데 과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컴플레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과 성인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이 순서
방법을 간단하게 썸머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 비대면 6주차 보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